요즘 암호화폐 시장 뉴스를 보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실 겁니다.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다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보유 물량을 팔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연일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기록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상승장은 끝났고 폭락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수면 아래에서는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한쪽에서는 대기업이 물량을 던지고 개미들이 무서워서 도망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다른 쪽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큰 손들의 거래가 6주일 만에 가장 거대하게 터지는 정반대의 현상이 포착된 거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 아닌 100%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보통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강력한 두 사실이 정반대로 정면 충돌할 때 그 사이에 진짜 거대한 부의 기회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매도 소식부터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무려 84만 개가 넘어가는데, 이번에 정리한 수량은 딱 32개에 불과해요. 우리 돈으로 바꾸면 37억 원 정도인데,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004% 수준으로 티도 안 나는 아주 미미한 양이죠. 게다가 비트마인 회장 톰 리가 밝힌 인터뷰를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꺾여서 판 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정기 배당금을 챙겨주려고 일정에 맞춰 자금을 마련한 것뿐입니다. 즉,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던진 게 절대 아니란 소리예요. 그렇다면 왜 고작 0.004%의 매도에 전 세계 시장이 이토록 폭락하며 술렁였을까요? 그 정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에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팔았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처음으로 매도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 그 자체가 대중에게 심리적 균열을 일으킨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무서운 헤드라인 뉴스를 전형적인 후행 지표라고 부릅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바닥 다지기 과정을 뒤늦게 확인해주는 도장 같은 역할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블록체인 장부에 속사를 보여주는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한 건당 1억 5천만 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 이동이 하루에만 10,000건 이상 폭발했는데, 이건 개인이 아니라 자본력이 엄청난 고래들이 조용히 매집을 진행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 선을 다질 때 공포에 질린 약한 손들이 던진 물량을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강력한 손들이 밑바닥에서 전부 받아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굳혀가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논리적으로 정확해요.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도 엄청난 규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정부가 외국의 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상자산의 해외 이동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올해 12월부터는 국경을 넘어 코인을 송금하는 모든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한국은행을 거쳐 국세청과 관세청까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됩니다. 연간 6천억 원이 넘는 불법 환치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인데, 이걸 단순히 시장을 옥죄는 규제로만 해석하면 초보 투자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이건 코인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정식 국경 간 송금 업무의 한 종류로 인정해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국가가 직접 합법적인 규칙을 만들어 판을 깔아준 셈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국경 간의 신속한 송금과 자금 이동,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비전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리플 XRP가 태생부터 자신들의 존재 이유라고 외쳐왔던 핵심 사업 영역이죠. 정부가 이 영역을 정상적인 규칙 체계로 편입시켰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리플의 쓰임새를 더욱 넓혀주는 독보적인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 투자자분들 가격이 한때 0원에서 이 0원 미만까지 밀려나서 정말 많이 답답하고 지치셨을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500원 지지선을 지켜내느냐를 두고 시장에 온통 눈치 보기 심리가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재밌는 건 우리 개인들이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쉴 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 자금은 리플 관련 상품과 ETF로 끊임없이 유입되며 무려 2조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시장에서 잠가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이 타이밍에 돈을 밀어넣고 있을까요?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3월 미국 SEC와 CFTC가 리플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인했던 문서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시장은 엄청난 승리라며 환호했지만 사실 그건 행정부의 해석일 뿐이라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반암호화폐 기조의 인물이 권력을 잡으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절반짜리 승리였어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판 위에 평화였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돈을 굴려야 하는 거대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진짜 거물급 자금들이 마음 놓고 들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상원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하며 무섭게 추진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정부의 해석을 넘어 정권이 바뀌어도 함부로 번복할 수 없도록 아예 굳건한 법률로서 리플의 상품 지위를 영구적으로 못 박는 작업이거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사적인 이해충돌 조항 때문에 일시적으로 속도가 조절되는 모양새지만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순간 리플에 남아있던 마지막 구조적 리스크는 완벽하게 소멸하게 됩니다. 거대 자본이 하락장에서도 매수 버튼을 누르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현재 리플 네트워크의 실제 송금 사용량이 한 달 새 36.4%나 폭증했는데 선물 시장의 하락 베팅인 숏 포지션은 상승 베팅보다 무려 9배나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산의 실제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베팅이 한쪽으로 비정상적으로 몰리면 작은 호재 하나에도 하락에 걸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막으려고 급하게 매수 가담을 하면서 가격이 머리 위로 수직 폭발하는 강력한 숏스퀴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리플은 거대한 에너지를 밑바닥에 축적하고 있는 상태예요. 백악관의 서명 목표인 7월을 지나 실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중장기적인 여정 속에서 시장은 언제든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해외 거래소의 위험한 선물 레버리지 대신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 철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며 안전하게 수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거대 고래들과 국가 제도의 흐름은 이미 정해진 미래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 흔들림을 지혜롭게 이겨내셔서 머지않은 미래에 진심으로 활짝 웃으며 위대한 투자 성공의 결실을 가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